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살다 보면 사소한 일이라도 법률 문제로 골치 아팠던 적 한두 번쯤은 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라서 막막해 하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전담 변호사인 마을 변호사인데요. 마을 변호사가 뭐고 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전할 수도권 뉴스, 서울시가 교통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거나 졸업한 시민 10명을 서울교통 주치의로 선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들은 하루 7시간씩 현장 점검을 통해서 교통사고 위험 지점 또 안전시설 설치 지점을 파악해 개선안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지원 신청은 15일까지고 하루 46,000원의 활동비와 식비, 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오프닝 곡 제임스 테일러의 Fire and Rain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소식이 궁금할 땐 2,500만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오늘의 이슈 투데이 이슈 점검.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주민들의 든든한 법률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 한 분을 연결해서 어떻게 활동하고 계신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서울시 구로 1동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금호 변호사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금호 변호사입니다. 네, 먼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마을 변호사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예, 서울시 마을 변호사는 서울시에서 2014년 12월 1일부터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변호사와 마을을 1대1로 연결해서 동거주 주민들이 별도 비용을 들이거나 변호사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지 않고도 편리하게 방문 상담이나 전화 상담 등의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예. 현재 서울에서는 83개 동에서 각 동별로 2명씩의 변호사님들이 마을 변호사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렇다면은 지금 이금호 변호사께서는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부터 2014년 12월 1일부터 구로 1동 마을 변호사로 활동을 했으니까 예. 지금 이제 6개월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제가 한 3년 전부터 구로 1동의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자치위원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 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예.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동주민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이제 직업이 변호사다 보니까 예.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동장님과 함께 그러한 방안을 준비하던 중에 서울시에서 공익 변호사들을 모집을 해서 마을 변호사를 선발한다고 해서 예. 구로 1동의 마을 변호사로 이제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재 구로 1동 마을 변호사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구로 1동에 지금 사시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살고 계시니까 어떤 장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구로 1동에서 산지 한 8년이 넘었는데요. 예. 저희 동네니까 아무래도 애정이 좀 많이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주민들이 상담하러 오시면 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고 싶고 그런 게 있는데 이러한 점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마을 변호사를 선발할 때 변호사님들의 거주지나 사무실 위치, 해당 동과 연고 등을 따져서 동에 애정이 있는 분들로 각각 마을 변호사들을 선발을 하였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실 때 뭐 수임료 없이도 뭐 전화 상담도 하고 그냥 상담도 한다고 그랬는데 수임료가 예. 정말 전혀 안 내도 되는 겁니까? 이제 변호사 업무를 하면 일반적인 이제 상담이 있고 소송이 있는데 사실 예. 이제 소송까지 수임료를 전혀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상담에는 예. 모든 상담에 전혀 이제 비용이 들지가 않는데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임료가 이제 필요합니다. 예. 그렇지만 마을 변호사님들이 뭐 애정을 가지는 동네 주민들의 소송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런 예. 수임료를 책정하려고 많이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서울 83개 동
모두 166명의 마을 변호사가 있는 셈인데 우리 이 변호사께서 그중에서 실적을 가장 잘 올려서 1위를 하셨다고요? 그래요? 모르고 계셨습니까? 예, 저는 몰랐습니다. 아. 저보다 더 열정적으로 뭐 활동하는 마을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실 텐데, 예. 제가 실적이 가장 좋다니 좀 의아하기도 하고 좀 그러네요. 그럼 비결이 그래도 있으셨을 텐데. 글쎄요. 지금 뭐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 저는 뭐 그저 마을 주민들이 동주민센터로 상담을 하러 방문하시면 예. 최대한 친절하고 성의 있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었고, 예. 또 전화 상담 요청이 오면 재판 등으로 인해 요청 적시 상담을 해드리지 못하더라도 최대한 그날을 넘기지 않고 상담을 해드리려고 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저는 이제 좀 나름 친절하고 성의 있게 상담을 해드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편하게 생각하시고 동주민센터를 많이 방문해 주셔서 그런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우리 동네 법률 해결사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또 마을 변호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점 있으신 분들은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신 여쭤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께서 지금 구로 1동에서 활동 중이시네. 가장 많이 들어오는 법률 상담이 어떤 상담인가요? 뭐 제가 많은 분들은 뭐 상담하니까 다양한 종류의 상담이 있긴 하던데 대체적으로 보면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에 관한 상담이나 또 부동산에 관한 상담, 이혼에 관한 상담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중에서 좀 황당했다거나 좀 기억에 남는 상담 사례도 있습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 특히 좀 지금 떠오르는 것은 어떤 분이 이제 시골에 땅이 있었는데 몇십 년 동안 도시 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시골에 있는 땅에 대한 등기 등본을 확인해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땅이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 사촌 형님의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래서 상담 요청을 해서 상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상담을 해주셨나요? 이 같은 경우는 아주 옛날에 명의가 이제 그 시골 형님한테 바뀌었기 때문에 어떤 경위로 등기 명의가 넘어갔는지 이제 자료를 많이 찾아야 돼서 과거에 이제 행정관서에 그런 자료들을 좀 찾아서 주로적으로 이제 저하고 상담을 해서 앞으로 진행을 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 가정 문제도 뭐 제법 많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재혼한 남편이 생활비를 안 준 사례도 있었다고요. 그 사례가 좀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사실 그분은 저희 동 주민은 아니었고 다른 동의 주민이셨는데 자신이 거주하는 동에는 마을 변호사가 없다면서 저희 동까지 이제 찾아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은 여자분이었었는데 재혼을 하셨는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고 그냥 남편분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분이 되는 분이 생활비를 안 주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더라고요. 정식으로 결혼을 안 했다면 이혼도 의미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보면 바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법을 정확하게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그래도 같이 사니까 이런 걸 이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또 반대로 아내가 빚을 남긴 채 집을 나가가지고 고민하는 남편도 있었다고요. 그 이제 원래 남편하고 혼인 생활을 하더라도 남편하고 부인하고는 법인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채무나 그런 게 이제 각각 별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편 빚은 내 빚이고 내 빚도 남편 빚이고서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게 부인이 쓴 것을 자기가 다 갚아야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상담을 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돈 관련이 가장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을 해드리나요? 보통 이제 친한 분들 사이에는 돈을 빌려준 경우에 그런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 자료들이 없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 이제 특별히 이제 차용증 같은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통장 거래 내역이나 전화 녹취 등을 통해서 돈을 빌려주었다는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먼저 상담을 드리고 그러한 자료들이 확보가 되면 그 자료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변제를 이제 요청하시게 하고
그래도 상대방이 갚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는 절차나 또 이게 예. 형사적인 문제로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시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였어요? 현재 변호사 수가 많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일반 시민들이 변호사들을 직접 만나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동네 주민이 법률적인 문제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기를 어려워하고 있던 중에 저와 상담을 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았다면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법률적 지식을 조금 나누어 드렸을 뿐인데 예. 많이 고마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마을 변호사로 보람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예. 지금 구로 일동 마을 변호사신데 구로 일동 주민들이 어떻게 그냥 바로 사무실로 찾아가면 됩니까? 바로 사무실 찾아오는 건 아니고 법률 상담이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예. 거주하시는 곳에 동주민센터로 방문하시면 예. 각 동마다 담당 직원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군요. 그분들이 이제 방문 상담 일정이나 전화 상담에 대해서 이제 친절히 안내를 해드릴 텐데 예. 방문 상담 같은 경우에는 동주민센터로 마을 변호사가 방문하는 날에 예. 동주민센터로 오셔서 상담을 하시면 되고 전화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예. 전화로 변호사가 주민들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그렇군요. 특히나 우리 서울시 마을 변호사는 이 고령이신 분들이나 교동이 불편하신 분이 상담을 요청하게 되면 변호사가 직접 그분들의 댁으로 방문해 상담을 하기도 합니다. 예. 마을 변호사는 정해진 임기가 없겠죠? 현재로 이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기를 2년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2년으로. 그래서 2년 동안에 서울 마을 변호사들 어느 정도 실적이나 그런 걸 고려를 해서 다시 재선임을 하고 그런 절차를 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구로 일동 마을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금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유석현 앵커가 드리는 힘내라 대한민국. 안산에서 사는 장홍춘이라고 합니다. 현승이 아빠, 안산 삼촌이네. 많이 힘들지? 현승이 엄마한테 수술한다는 말은 들었는데 가보지도 못하고 서운했겠네. 시간 내서 숙모하고 들릴게. 오늘 퇴원하면 바로 항암 치료 받는다며. 현승이 아빠, 인생은 60부터야. 많이 힘들겠지만 마음 굳게 먹고 치료 잘 받아. 이명수 화이팅! 항상 삼촌이 빌게. 만날 때까지 몸조리 잘하고 있어. 사랑한다. 현승이 아빠 화이팅! 신청곡은요 송대관 씨의 햇들 날려. 힘내라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의 힘내라 사연을 기다립니다. 지금 샵 0945번 50원이 부과되는 우물정 0945번으로 짧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힘이 필요한 분들에게 여러분의 사연과 힘내라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샵 0945번 누구누구에게 어떤 힘이 필요하다고 보내주세요. 네, 안산에 사시는 장홍춘 씨가 조카 사이분한테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앤디 워홀 라이브전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은 브로드웨이 공연 역사상 두 번째 롱런하고 있는 작품이죠. 12년 만에 오리지널 팀이 내한한 뮤지컬 시카고 티켓, 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고 있는 20세기 현대미술의 아이콘 팝 아트의 대표 작가 앤디 워홀의 라이브전 티켓, 불수원에서 차량관리용품 3종 세트,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차를 위한 카옵에서 10만 원 상당의 광택용품 7종 세트, 그리고 참 쉬운 중국어 문정아 중국어 10만 원 상당의 온라인 수강권 드립니다. 힘내라 대한민국 사연으로 참여하실 분 지금 바로 50원이 부과되는 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장홍춘 씨가 신청하신 노래 듣겠습니다. 송대관의 해뜰날.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7월 동탄 이신도시 시범단지의 마지막 프리미엄이 완성됩니다. 남겨진 마지막이 아니라 아껴둔 마지막으로. 중심 가까이가 아니라 중심 그 가운데로. 동탄의 핵심을 차지할 마지막 시범단지.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 3차. 문의 1899-5733 금강주택. 포르쉐 모터스포츠. 이것은 모든 포르쉐의 기원이며 모든 아이디어의 시작이며 스포츠카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포르쉐가 스포츠카인 이유입니다. Every Porsche Sports Car. 네, 힘들어 대한민국 힘을 주고 싶은 가족이나 친구에게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신 분들을 위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라이리 엄마 SS의 슈입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음악의 무대에 못지않게 일상이 가득한 인생의 무대에서도 열정과 진심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24시간 열정과 진심으로 채운 음악, 뉴스, 시사 프로그램까지 94.5MHz YTN 라디오는 가장 감동적인 삶의 무대입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안녕하세요. 수도권 메신저입니다. 네, 이 시각 수도권 소식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진자가 23명 추가돼 전체 확진자 수가 87명으로 늘었습니다.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발표인데요.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서 메르스 발병 2위 국가가 됐습니다. 새 확진자 중 삼성 서울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76번 확진자는 추적관리에서 누락된 채로 강동 경희대병원 응급실과 건국대병원 응급실을 거친 후 격리됐습니다. 보건당국은 최근 이 두 병원을 방문한 사람들은 증상이 의심되면 스스로 의료기관에 방문하지 말고 자치단체 콜센터 서울 120, 대전 042-120, 경기 031-120이나 웹사이트에 신고한 후 자택에서 대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메르스 의심 환자 진료를 위해 경기도 내에 300병 이상 종합병원이 외래 거점병원으로 운영됩니다. 소형 병원이 메르스 환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건데요. 경기도는 오늘 감염내과 전문의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이른 시간 내에 감염내과 전문가를 경기도 대책본부에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어제 오전까지 다른 지역의 병상 부족으로 지난 1일 인천 모 의료기관으로 이송된 확진 환자 1명 이외에 지역사회에서 나온 확진 환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 보건당국은 이들 격리 대상자 이외에 현재 증상은 없으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16명에 대해서는 매일 2차례 증상 유무를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메신저 정병진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수도권 행정탐방 매주 월요일은 경기도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음 달부터 개편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체계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경기도 생활보장팀의 김향자 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향자입니다. 네, 기초생활보장제도 다음 달부터 맞춤형 복지급여로 개편이 된다고 하는데 이 맞춤형 급여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아, 네. 지금 현재 저희 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최저생계비라 불리는 최저생활에 필요한 즉 4인 가구를 따졌을 때 월 167만 원입니다. 네. 근데 이보다 적은 분들에게만 생계, 의료, 급여,
또 주거, 교육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요. 예. 이 기준에 조금만 벗어나면 일시에 모든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올 7월부터 이렇게 한 가지 기준을 정해두고 전부를 지원하거나 또 전부 지원받지 않는 그런 단순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서 예. 형편이 최저 생활보다 조금 나아졌다 하더라도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부분은 지금과 동일하게 또는 확대해서 계속 지원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 예를 들면 이제 생계비 지원이 중단되어도 또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고요. 주거 지원이 중단돼도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 의료 지원이 중단돼도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지원 시스템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맞춤형 급여를 신청하게 되면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기존 수급자분들에 대한 혜택은 어떤 소득 등의 변화가 없는 이상 줄어드는 경우는 없고요. 예. 설사 제도 변경에 의해서 줄어든다고 해도 그 이행기 보장 대책이라고 해서 줄어든 급여만큼 일정 기간을 보존해드리기 때문에 급여가 줄어들거나 탈락되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모든 혜택이 늘어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다르시겠지만.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는 1인 기준으로 생계나 주거가 최대 지원 금액이 매월 40만 원 정도 지원해 드렸습니다만 개편이 되면서부터는 최대 지원액이 매월 43만 원으로 약 한 3만 원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최저 생계비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4인 가구 기준에서 월 167만 원인데요. 이거보다 소득이 좀 높아지면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분들도 주거와 교육 부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예를 들자면 4인 가구 기준에서 월 소득이 211만 원입니다. 기준선이. 그래서 이 211만 원보다 이하인 가구는 입학금이나 수업료 또는 부교재비 등 그걸 지원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한 연간 150만 원 정도를 지원받게 됩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맞춤형 급여를 지원받으려면은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네. 기존의 생활보장 혜택을 받으신 분들은요,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하지 않으면 지금 받고 계신 혜택을 그대로 보장이 되고요. 별도 신청 없이 새롭게 개편되는 혜택을 자동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기존에 새로 이제 혜택을 받으실 분들은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이미 이번 달에 집중 신청 기간을 정해가지고 신청을 네. 받고 있다고요? 예.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직접? 네. 그러니까 현재 이게 7월 1일부터 저희가 시행되지만 그 급여를 신청하신 분들에 대한 자산 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조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한 15일에서 30일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제도 시행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맞춤형 급여 신청을 미리 받아서 그러니까 바로 제도가 시행되는 7월부터 이제 지원받을 수 있도록 7월 20날 이제 지원받게 됩니다. 예.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앞으로의 계획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저희 경기도에서 맞춤형 급여 제도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 3월부터 보건복지국장님을 단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하여서 제도 시행 준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시군 관계자 간담회나 또한 현장 점검을 통해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저희가 수렴합니다. 그래서 개편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저희 경기도에서는 계속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발굴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많은 도민들이 관심과 신청을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기도 생활보장팀의 김양자 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0초에 담는 수도권의 따뜻한 이야기. 90초 수도권 풍경.
90초 수도권 풍경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즐거운 인생 이모작 교실 강의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교육운영팀장 원유미입니다. 즐거운 인생 이모작 교실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이라든지 재무, 관계, 생애설계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이고요. 오늘은 건강 부분에 대한 교육이 되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관심이 많으실 텐데 현재 손쉽기 개인생을 잘 수칙을 준수하는데 비누를 손에 묻혀가지고 골고루 사이 이런 데가 제일 문제예요. 손톱 또는 이 등 곰새마리 노래 알죠? 곰새마리 노래가 끝날 때까지예요. 이게 몇 초가 아니면 25초 정도가. 가장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는 그 메르스에 대해서 알려주셔서 좀 기억에 많이 남고요. 되게 어려운 내용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또 쉽게 풀어서 얘기해 주셔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건강과 관련되는 주제로 굉장히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었고 메르스의 어떤 그 전파 경로랄지 예방 방법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많이 좀 신경 쓸 때 요긴하게 잘 들었어요. 예방 차원에서도 좋고 앞으로 건강 강의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 즐거운 인생 이모작 교실 강의 현장에서 이혜미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가 서울 인생 이모작 지원센터에 다녀왔군요. 앞서 1부에 나간 힘내라 대한민국 청취자분들과 함께하는 코너입니다. 사연 계속 도착하고 있는데요. 4699번님. 요즘 메르스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병원 근무 나가는 딸이 너무 걱정됩니다. 괜찮다고 걱정 말라고 하는데 딸, 엄마가 많이 걱정하고 있어. 힘내서 열심히 일하고 오늘도 화이팅 보내주셨습니다. 1905번님,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남편에게 힘을 주고 싶어요. 매일같이 뽀얀 먼지 뒤집어 쓰고 일하는데 힘들다는 말 한 번 없이 항상 제 걱정만 해주네요. 여보 정말 고맙고 가족 생각하면서 힘 많이 내길 바랄게. 사랑해 보내주셨습니다. 4296번님, 50이 넘은 친구가 재취업하려고 이력서를 30통 넘게 썼는데요. 아직 합격 통보를 못 받았나 봐요. 오늘도 힘내 정수가 보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훈훈한 사연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주변에 소중한 분께 힘을 주고 싶은 분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로 누구에게 왜 힘을 주고 싶은지 짧은 내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고 갑니다. 해리 벨라폰테의 마틸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마감 직전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마지까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매주 월요일 인천시 소식 전해드리고 있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상순 기자. 네, 이상순입니다. 네, 메르스 사태부터 얘기해 볼까요? 인천에서는 아직 확진 환자가 없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에는 현재 모 의료기관에 확진 환자 1명이 있긴 한데요. 이 환자는 다른 지역에서 이송된 환자입니다. 인천 지역에서 메르스 양성 반응을 보이거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네. 메르스 의심 증상으로 검사를 받은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고요. 다만 2주간의 잠복기 관찰을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자택에서 격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증상은 없지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서 하루 2차례씩 모니터링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메르스가 확산되면서 박원순 서울시장 유럽 출장 취소했는데 유정복 인천시장도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왔다고요? 네, 지난 4일이죠. 유정복 시장이 미국으로 떠났는데요. 결국 메르스 대응을 위해서 출장 일정을 중단하고 어제 새벽 4시 40분에 귀국했습니다. 원래 귀국 일정은 11일이었습니다. 네. 미국 LA에 가서 20세기 폭스사를 방문해서 영종도 테마파크 조성 사업과 관련한 투자자들을 만나는 것까지는 출장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열리는 세계 도시정상 시장 포럼에 참석해서 유 시장이 투자 유치 계획 등에 대한 발표를 하려던 계획은 무산됐습니다. 예. 다른 소식도 좀 알아볼까요? 완공이 되면은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청라시티 타워라고 하던데 몇 층짜리죠?
네, 그 130층이에요. 높이가 453m입니다. 네. 사업비로 2,600억 가량이 잡혀 있습니다. 사업자 그러니까 시공사 공모를 통한 사업 진행 방식입니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사업자는 공사비를 받아서 건물을 완공한 뒤에 20년에서 50년간 시티타워를 임차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지연될 것 같다고요? 네, 지난주에 인천의 청라 시티타워를 짓는 사업자 공모가 마감됐었습니다.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까 사업을 하겠다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예. 인천경제자구역청은 재공모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재공모 일정이 한 달 정도 걸리니까 당연히 사업이 늦춰지고요. 하지만 이 재공모도 현재로서는 비관적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사업비 그러니까 공사비로 책정된 금액이 너무 적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업체 관계자들은 같은 조건으로 재공모를 한다면 결과는 처음과 똑같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끝으로 인천에서 소외계층 자활사업 관계자들이 모여서 큰 축제를 열었다는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인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2015 자활 한마당이라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예. 자활 참여자나 자활 사업을 돕는 공무원 등 1,4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공이 많은 사람들은 상도 받고 인기 연예인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상순 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같은 날 어떤 음악이 좋을까? 음악도 이젠 내 입맛대로 척척 골라드려요. 뮤직 소믈리에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이 뽑아드리는 오늘의 추천 노래는?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음악 감독 짱 감독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설, 신종 전염병인 메르스가 세상을 공포로 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 인터스텔라의 대사처럼 인류는 언제나 그 해답을 찾아왔습니다. 하루빨리 인류가 지혜롭게 이 문제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추천곡 글로리아 게이너의 I'll Survive. 네, 장선문 감독이 추천한 음악 들으면서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inking how you